12보장 이승우 티처의 모든 작품 총정리의 이승우 선생님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교목에 대한 작품 연구를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교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육사 시인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시련에 굴하지 않은 강한 의지, 어떤 남성적인 아주 강한 어조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아주 그런 게 잘 표현되어 있는 시예요. 암울한 상황. 이거는 우리나라 학생이라면은 아무 설명이 없더라도 다들 아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의미하죠. 이에 굴하지 않은 강한 의지를 그런 것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겠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비문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유추적인 발상에 의거한 작품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자, 이 교목이라는 것과 화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교목이라는 것은요, 여기 해제에 있는 설명에 의하면은요, 곧고 굵고 큰 나무예요. 즉 아주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비바람 같은 것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화자랑 교목이랑의 관계를 보자고 했잖아요. 자, 교목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도 교목처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즉, 시련에 굴하지 않겠다. 나도 저 나무처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자연물의 특성을 가지고 화자의 어떤 의지, 결의를 드러내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간단해 보이지만 군데군데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맨 처음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나무의 지향점이죠. 그래서 이 푸른 하늘 자체가 어떤 이상향, 즉 외리적 관점을 살짝 적용해보면은 광복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았다라고 했는데,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나무니까 불타는 것은 시련이잖아요.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아직은 견디고 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봄도 꽃피신 말아라. 자,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밑에서는요, 돈 많이 줘도 일하기 싫어요. 그런 느낌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긴 해요. 근데 내가 그 선생님 되게 싫어해요. 그럼 왠지 그 선생님한테 배우기 싫어요. 그런 느낌 있죠. 바로 뭐냐면은 이 이육사 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할 망정 일제치하 안에서는 봄으로 지금 비유된 혹은 상징된 영화를 누리지 않겠다. 일제치하에서는 어떠한 달콤함도 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는요, 이 낡은 거미집은 부정적인 자신의 상황을 의미해요. 자, 이 낡은 거미집을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몸에 휘휘 감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입니다. 즉, 자기의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푸른 하늘을 꿈꾸, 즉 광복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신은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도 깊이 거꾸러지겠다. 즉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자기는 그냥 목숨을 버려서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우리 좀 숙연하게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보냐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달라고 한 건데 내가 그냥 설명을 해버렸어요. 특히 바람, 시련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로요, 대립적인 시어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푸른 하늘이 이 분이 생각하는 이상향이라고 했죠. 이거에 대립되는 것이 낡은 거미집, 검은 그림자, 바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광복이라면 이 세 가지는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 즉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랑요, 부정적인 명령 표현이 되게 많이 사용돼요. 자, 이 부사는 이런 거 있죠. 우뚝, 차라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명령, 부정적인 명령 표현은 말아라, 이런 표현 있죠. 이거 사실은 되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고 마침내 차마 못해라도 다 이상한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부사와 부정적인 명령형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아주 강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작품 잘 보시면은 굉장히 형태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3년이고요. 각 년이 3행식으로 돼 있고 행 길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분이 이육사 시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선생님만큼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를 보고 한 번쯤은 숙연한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인데 안 적절한 거네요. 1번 특정 어미를 활용했다.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는데 특정 어미 활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라로 끝냈다는 얘기는 이건 명령형이죠. 그죠? 이런 명령형 어미를 활용해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했다. 또 보고 올까요? 자, 부사라고 했으면은 우뚝 차라리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스스로 의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부사는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꾸며주는 역할이죠.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자, 이 작품에서는 삶의 교훈,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는다기보다는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다진다라고 하는 게 더 옳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중심 소재의 특성, 교목이죠. 이 교목을 통해서 결의를 다지는 것이 지금 화자의 가치관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부정형시여,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여기에는 기억에서 미음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이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아라고 해서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어떤 영화도 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다라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교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품 출제 원리대로 통정리하는 강의니까요. 여러분 한 작품 한 작품 공부할 때마다 잘 모르겠으면 꼭 보시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총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짧은 강의니까 한 편에 5분, 10분도 안 되는 강의니까요. 총 정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